이런 전직 대통령 처음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 준비된 영상, 뭐 오늘 모습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박상진 의사는 실제로 북부에서 울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송대빈 예,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그런 선거거든요. 또 도국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야권 정당들이 모두 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 차원에서도 또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요? 그것은 뭐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대위의 어떤 논의라든가 직을 갖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 전직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유세 현장. 그러니까 오늘은 울산 지역의 여러 후보를 지금도 아마 돕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쯤이면. 그리고 어제는 부산과 양산에서 후보들을 도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부산 사상의 배재정 후보, 그다음에 경남 양산에 가서 이재용 후보 지원 유세. 오늘은 울산 지역을 동구, 중구, 남구 각각 후보들 지원 유세. 그리고 파란 옷,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의 옷을 아예 입었어요. 근데 저 옷이 민주당의 공식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파란 색깔을 맞춰서 사적으로 구한 옷 같죠? 이걸 챙겨서 입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현상인데 김광삼 변호사?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퇴임 후에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긴 말인데 근데 저렇게 총선에 복판에 뛰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유세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유세 한 5곳 넘잖아요. 지금 어제 오늘 3곳 어제 2곳이었어요. 네. 그 전에도 간 곳도 있어요. 앞으로도 갈 가능성이 큰데 예. 저 정도 되면 PK 지역 민주당 선대위원장 아니에요? BK 선대위원장. 그렇죠. 지역을 지금 담당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저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까지 어느 대통령도 나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한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게 말한 대통령도 없고. 그리고 저렇게 정치에 개입한 대통령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저렇게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면 아니 잊혀진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말 자체를 철회를 하든지 예. 안 했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제가 볼 때 그렇게 모양새는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전에 잊혀진 대통령 살고 싶다고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예. 또 거기 말을 바꾼 것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어떤 신뢰성에서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70평생에 이처럼 무지, 무능, 무도한 정권은 처음 본다 이런 얘기 현 정부 했잖아요. 비판을 그렇게 했어요. 완전 비판한 거죠. 그런데 그건 문 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무능한 정치를 했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다른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60평생 살았는데 60평생 동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지원 유세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까요? 요청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민주당이 이제 분화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은 공천과 관련해서 예. 이재명 대표 사천 논란이 있으면서 이제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천 학살을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 정도 되면 자기의 어떤 따르던 어떤 부하 아니에요? 그럼 부하를 위해서 뭔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데 아마 본인 생각은 그랬든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소신과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야만이 또 본인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이해득실 따지면 뭐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선호 전 행정관. 약간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이 선거 운동 기간에 어떤 후보들을 위해서 지원 유세 저렇게 자주 나서는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무슨 총선 이후 상황을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걸까요? 이거 좀 해석이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청하면 다 들어주는 걸까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전에 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양산 지역의 후보 이재용 후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예. 본인의 고향이었던 거제 번강용 후보 지역 방문하고 예. 또 이제 뭐 부산의 사상 지역도 본인이 예전에 거기서 국회의원 했던 뭐 지역이거든요. 인연이 좀 있는 예. 후보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인연이 있는 예. 지역에 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뭐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 약간 이제 뭐 예. 도와주러 간다.
사실은 막 연설하고 막 이런 건 예. 아니고 같이 이제 막 뭐 어쨌든 동행하면서 예. 그렇게 유권자들 만나는 것인데 울산 간 거는 약간 좀 오늘은 다르죠. 울산이에요. 예. 이건 약간 어떤 맥락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낙동강 벨트, 뭐 부산 약간 이제 그쪽이었는데 울산까지 간다고 한 거는 사실은 뭐 거리상으로도 꽤 멀리 이제 지원을 간 것이고. 뭔가 지금까지의 설명을 벗어나는 활동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치적인 좀 의미를 조금 부여할 수 있겠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약간 조심스럽지만 예.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이 나오면서 기자들과 또 이렇게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제 정치를 못한다.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 때문에 이렇게 국민이 불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슨 걸핏하면은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뭐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면은 계속 문재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입장도 밝히고 참여한 적은 있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울산 가신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해석을 조금 뛰어넘는 다른 좀 정치적 의미가 그러면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후보와 같이 동행을 하고 뭐 유권자들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게 민주당 후보에게 득입니까? 아니면 좀 다른 효과입니까? 경남 지역에서는 PK 지역에서는 뭐 저는 뭐 득표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 계속 얘기해 볼 텐데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아까 패널분들이 살짝살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섞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70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봅니다.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그런 새로운 미래 우리 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 거두어서 정말 이 정부가 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정부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억력이 나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정부는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나라가 망해갔던 것 기억 안 나십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승리할 때 모두가 여기에 공이 있어야 네. 그 뒤에 이제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저는 근데 전직 대통령이 또 특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수영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정부를 비판하면서 70평생 뭐 못 봤다 이런 정부는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 어디서 그런 얘기합니까?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겁니까? 받아쳤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본인이 재말 당시의 국정 운영을 일단 잘했다고 평가를 자평으로 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저도 묻고 싶은 게 그래서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했나요? 원래 10년 주기 정권 교체설이 처음으로 무너진 게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10년 주기가 우리나라의 어떤 규칙처럼 돼 규칙이었죠. 있었는데. 진보가 10년하고 보수가 10년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체인지 파트너 하면서 이제 간 건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5년 만에 바로 정권을 내줬어요. 그것도 본인이 기용했던 검찰총장에게. 근데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도대체 저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 같은 거는 아니 저게 불과 몇 년 전 일인데 저것도 기억 못 하시나? 라고 이제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전 대통령이잖아요. 직전. 예. 사실 이번에 이 취임식을 같이 하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무능, 무도라는 이런 사실 엄청난 근본을 넘어서는 단어를 쓰십니까? 저는 정말 저는 이거는 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아무리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이 왜 현실 정치에 자꾸 뛰어들지 않았냐면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게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고 국론이 분열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제한적으로 이제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언급하고 지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최소한의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마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총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혹시 진짜 이번 총선 이후에 야권의 질서에서 나라에도 좀 뭔가 역할을 했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소리를 기대했다면은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매우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의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봤어요.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서점을 하면서 좀 나름 자제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이 났다. 바람이 났다고요? 네, 봄바람이 났습니다. 아. 인지상정이에요. 본인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인지상정이라고 자신의 친구 노무현이 못다 이룬 꿈, 부산 경남, PK, 그리고 본인이 출마했던 부산에서의 경험들. 여기서 지금 소위 말해서 그 정권 심판의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바람을 견디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뛰쳐나와서 봄바람 나서 지금 후보들 지원 유세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저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유권자들이 정말 수십 년 동안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층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바꿔보자.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평생 그 꿈과 그 정치를 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퇴임이 길었으니 지금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상황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지지 선거 운동에 뛰어든 거 아닌가. 거기에 뭐 저는 특별한 다른 정치적인 계획이 있거나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아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과 뭐 인지상정이죠. 그건 도와달라는데 어쩝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글쎄요. 진짜는 어떤 걸까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근에 이런 발언, 그리고 앞서서는 뭐 새로운 미래도 언급을 살짝 했잖아요. 야권 전체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였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소속인 민주당을 넘어 범야권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당 새로운 미래 응원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앞서서 새로운 미래까지 뭐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야당 전체 조국석 신당 새로운 미래까지 언급을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상당히 고무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를 응원했다 드디어. 여선응전 행정가? 혹시요 이낙연 대표 지금 광주에 출마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에 좀 지원 유세 좀 와줬으면 이런 마음일까요? 설마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을까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저 발언만 보더라도 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다 언급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다 모든 후보가 붙어 있는 지역구에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응원한 거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다 잘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한 명만 당선되는 건데 유일하게 잘 될 수 있는 곳은 뭐 저기 김정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가 뛰고 있는 오히려 없으니까 세종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최근에 뭐 본인이 창당까지 하고 뭐 이제 지역구 후보로까지 정계 은퇴를 했는데 지역구 후보로까지 출마를 했는데도 지금 광주에서 출마한 지역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뉴스에 나오고 뭐 이슈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이렇게 기대가지고 뭔가 이제 선거에서 약간 좀 도움이 돼보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 그냥 살짝 이제 언급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이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쳐다보는 곳이 있어요. 대구를 쳐다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오늘 있더군요. 그런데 마침 지금 대구에 출마하고 있는 유영아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옥급이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좀 설명하는데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걸 좀 잘 패널 내분 앞에 쓰시는 판넬이 있잖아요. 이걸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아 후보에게 총선 승리의 비책 2가지를 얘기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절박함이에요. 하나가 뭘까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걸 쓰시. 정답은 좀 이따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 쓰세요. 지금 써서 바로 앞에다 딱 올려주세요. 2가지 비책이 있는데 하나가 절박함이고 하나가 뭘까요? 무슨 비기가 있나요? 생각나시는 대로 상상을 좀 해보세요. 바로 써주셨으면 앞에다 딱 올려주세요. 가슴 쪽에. 자, 박현환 교수님이 가장 먼저 쓰셨고 최수영 전 의원도 쓰셨고 두 분은 고민이신데
쓰세요. 그 먼저 쓰신 분 일단 박창환 교수님은 단합이라고 쓰셨고요. 단합. 그다음에 최수영 전 의원 볼까요? 저도 단합인데. 카메라 똑바로 보여주세요. 앞에. 겸손함이라고 쓰셨어요. 겸손함. 그리고 지금 여성웅 전 행정관도 쓰셨네요. 앞에 카메라 봐주세요. 통합이라고 썼어요. 그럼 지금 답이 단합, 통합, 겸손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광삼 의원께서는 단합, 가로하고 뭉쳐라. 비슷비슷한데요. 그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분 그대로 들고 계세요. 어떤 분이 많은지 볼 거예요. 유영아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려준 승리 비책 2가지인데 하나가 절박함인데 다른 하나 무엇일까? 지금 단합 2분 나오셨고요. 통합, 비슷한 통합이 하나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겸손함이라고 쓰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러면 단합, 통합, 겸손함. 자, 하나는 뭘까요?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 2가지입니다. 어떤 선거진 쉬운 선거가 없다. 선거는 다 어렵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 2번째는 항상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 된다. 유권자를. 대구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왜 대통령께서 한 번도 안 나오시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하세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뭐 건강에 한번 뭐 지역에 한번 나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 보겠습니다. 절박함, 진정성이군요. 우선 엄청난 비책인지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진정성인데 단합 통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겸손함은 좀 진정성과 비슷해 보이네요.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좀 이렇게 근접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기조가 진정성, 낮은 자세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서 썼는데 50점은 될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정답의 가장 한 절반 정도 근접하신 최수영 전 의원께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죠. 일단 절박함과 진정성이 있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책 같은 비책이 아닌 것 같은 비책을 얘기해 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최소한 유영아 후보를 또 지지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총선 유세 현장에 등장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금지 기간이고 금요일부터는 사전선거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목요일쯤에 아마 뭐 SNS나 메시지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어떤 매체를 통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이번 여권에 좀 지지하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 정도 낼 거라고 보는데 현장 유세라든가 현장 방문은 안 할 걸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건 약간 좀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 좀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 아니냐. 근데 어떤 형태로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입장을 표명할 거다. 그 입장이라는 거는 여당에 대한 지지를 담은 입장일 거라고 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쓰신 단합 혹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도 그런 통합, 단합 메시지를 남겼었네요. 보니까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